안녕하세요. 갑자기 허리 삐끗 하신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이런 허리 통증도 더 자주 발생하는데요. 혹시 지금도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갑자기 허리를 삐끗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두면 당연히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발생한 허리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하는 방법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나경애한의원 대표원장 박준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허리 통증, 특히 갑작스러운 요통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집에서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 한 몇 분 정도 시간을 내서 배우면 될까요? 1분이면 충분해요. 1분이면 네, 충분해요? 어렵지 않아요. 원장님, 이제 갑작스러운 요통은 주로 언제 발생하나요? 보통 허리를 삐끗했다,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하면 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떠올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경우보다 오랫동안 운전하고 차에서 내릴 때라든지, 아니면 오래 앉아있다가 갑자기 자세를 바꿀 때라든지, 혹은 허리 구부정하게 하고 한참 동안 설거지하고 난 뒤라든지, 바닥에 뭐 쥐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에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렇게 일상적인 별거 아닌 것 같은 행동을 하다가 거기서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쌓이면서 허리에 부담이 쌓여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요통이 발생했을 때 주로 어떤 증상들이 나오나요? 극심한 통증과 함께 허리가 뭔가 삐뚤어진 느낌, 펴려고 하는데 잘 안 펴지는 느낌, 뭔가 어긋난 느낌, 골반이 좌우가 균형이 안 맞는 느낌, 이런 증상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증상을 방치하면 당연히 더 악화되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바로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그 4가지 증상이 좀 보이면은 빠르게 치료를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치료도 하고 생활관리도 좀 하고. 근데 왜 이런 통증이 생기는 걸까요? 뭐 물건을 들다가 삐끗했다면 그 순간에 허리에 강한 압박이 가해져서 통증이 생기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가벼운 압박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누적되면서 허리가 차츰차츰 손상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한도치를 넘어서면 이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허리에 부담이 높아지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세에 따라서 이제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은 자세에 따라서 다른데요. 우리가 반듯하게 서 있을 때 허리가 받는 압력을 100이라고 한다면, 누워 있을 때는 25의 압력을 받아요. 서서 살짝 앞으로 허리를 굽히기만 해도 압력이 150으로 높아지고요. 바닥에 있는 물건을 들어 올린다 그러면 200 혹은 그 이상까지 높아지죠. 그런데 앉아 있을 때는 오히려 서 있을 때보다 압력을 더 많이 받게 돼요. 우리가 의자에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바르게 앉아 있을 때조차도 140의 압력을 받아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는 별로 없죠. 구부정해지거나 다리를 꼰다거나 엉덩이가 빠진다거나 그러면 물건을 들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압력이 허리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 요통이 발생했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간단한 치료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허리를 삐끗했다, 요통이 발생했다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눕는 거예요. 보통 허리를 삐끗한 느낌이 있을 때 자꾸 펴보려고 하고 돌려보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모든 동작을 멈추고 느낌을 받았을 때 그대로 누워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한 이틀 정도는 최대한 많이 누워 계셔야 허리에 받는 압력을 줄일 수 있고, 그래야 회복이 빨라집니다. 시간 있으면 최대한 누워라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네, 저도 허리 아플 때 이렇게 자주 누워있는데, 누워있다 보면 내가 살면서 누워있었던 시간보다 더 많이 누워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곤 해요. 정말 많이 누워있어요. 천장만 보고 누워 계시는 네. 거예요? 네. 이제 나 그만 일어나고 싶어도 누워있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계속 누워있을 수만 없잖아요.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처치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럴 때는 이 테니스 공 하나 있으면 간단하게 자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면 허리에 마사지를 하거나 허리에 찜질을 하거나 허리에 좀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배 앞에서 장요근을 테니스 공으로 좀 마사지를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허리 통증을 잡을 수 있어요. 장요근 생소해요. 장요근이 어떤 근육이에요? 보통 못 들어보셨을 건데, 네. 장요근은 척추뼈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골반 지나서 사타구니를 지나서 허벅지 안쪽까지 내려가는 근육이거든요. 근데 이 근육이 단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가 갑자기 삐끗하면서 잘 안 펴지고 골반이 틀어지는 느낌, 뭔가 균형이 안 맞는 느낌, 이런 느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증상이 생기면 테니스 공 하나로 빠르게 장요근을 교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도 테니스공으로 장요근을 풀어주시는 편이에요? 자주 하죠. 테니스 공이 없으면 무슨 딱딱한 막대기, 뭐가 됐든 지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로, 없으면 제 손가락으로라도 자주 풀어주죠. 테니스공으로 장요근을 좀 풀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테니스 공으로 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테니스 공을
이 사타구니 안쪽에 부사혈이라는 데 둘 거예요. 위치는 허리띠 차는 부위에 있는 뼈가 있는데 그 안쪽에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 안쪽으로 오시면 돼요. 거기에 대고 엎드리실 거예요. 거기가 부사혈 자리인 거예요? 여기가 네. 부사혈이고요. 이렇게 엎드린 상태로 천천히 배가 빵빵해진다는 느낌이 들도록 숨을 크게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다시 배가 등에 달라붙는다는 느낌이 들도록 숨을 깊게 내뱉어주세요. 이 호흡을 1분 정도 반복해 주시면 돼요. 부사혈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배꼽까지 올라올 거예요. 배꼽 옆에는 또 대횡혈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이쪽에도 대고 같은 방식으로 호흡을 1분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좌우 번갈아서 5분 정도 걸릴 거예요. 네. 말씀해주신 이 방법이 진짜 간단하고 이제 효과적일 것 같은데 주의할 점 이런 게 있을까요? 주의할 점은 첫 번째, 절대 욕심내시면 안 돼요. 다들 뭐가 어디 좋다라고 하면 그걸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엎드려 있는 자세가 허리 아플 때는 좀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려고 욕심내지 마시고 좌우 4군데 5분이면 충분해요. 조금 더 하고 싶다면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허리를 삐끗했을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뭔가 안 맞아지니까 자꾸 원래대로 맞춰보고 싶은 마음에 허리를 펴고 돌리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손상 부위가 계속 자극되면서 통증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런 건 피하셔야 되고, 그리고 간혹 최근에 내가 허리가 약해져서 허리가 아프구나라고 혼자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번에 허리를 강화시켜야겠다 그런 욕심에 갑자기 안 하도 운동을 하시거나 스트레칭을 과하게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무리하면 안 되겠네요. 네, 네. 최대한 많이 누워 계셔야 돼요. 원장님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거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허리가 아프다, 갑자기 삐끗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누워 있으세요. 두 번째는 테니스 공을 가지고 장요근을 많이 풀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가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이 계속된다 그러면 꼭 가까운 한의원이나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